자, 11번입니다. 1atm 20도 하에서 H2S의 몰 분율이 0.05라고 주어졌고요. H2S의 용해도를 구해달라. 헨리 법칙 적용하고 H2S의 헨리 상수는 저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일단 관련식이요. 근거가 있어야 돼. 기체의 부분의 압력이라고 하는 P라고 하는 것은 분압이라고 쓰겠습니다. 용해도에 비례하고 곱하기 헨리 상수라고 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이라 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을 때가 있다 그랬죠? 어떨 때? 이거 이렇게 될 때. 노란색 어디 갔어? 여기. 이렇게 될 때도 있다 했어요. 이게 뭐야? 이렇게 될 때도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헨리 상수의 단위를 보고 문제 푸는 경우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거 유의하시고. 자, 일단 이건 알겠어. 이건 알겠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걸 보니까 헨리 상수라고 하는 값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이 값이 0.0648 곱하기 10의 4승의 ATM 세제곱 리터 퍼 리터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지금 의미하는 바 여기 지금 C라고 하는 것이 앞에 뭐라 했었다? 그랬습니다. 용해도라고 했어요. 그죠? 얼만큼 녹아 이런 얘기인 거니까 분자의 항상 용질 그 다음에 분모의 용매 이런 형태란 말이지. 근데 이거 이제 약간 뒤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누구예요? 용매. 얘가 용질입니다. 이런 형태로 취해져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 후에 여기서 뭐만 찾으시면 돼요. C라고 하는 것만 찾으면 되죠. 그래요? 그럼 이제 뒤집으면 된다는 얘기지. P 나누기 H다 이거야. 이것만 하면 돼요. 단위는 밀리그램 퍼 리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단 지금 저기서 몰 분율이 0.05다 이런 거 주니까 뭔가 좀 원래 우리가 풀던 거랑 좀 다르다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몰 분율은 항상 부피 분율과 같고 그 다음에 압력비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몰비, 부피비, 압력비 이게 같은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했냐면 이분이 했어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전체 압력은 이거는 땡땡 이렇게 할게요. 전압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압은 부분압의 합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얘기로 하면 전체 압력이라고 하는 건 만약에 공기가 누르고 있는 힘이 있어요. 압력이 있단 말이지. 그걸 대기압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기압은 이 안에 N2랑 그 다음에 O2 뭐 이런 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얘네들이 누르고 있는 부분의 압력의 합이 결국은 공기가 누르고 있는 압력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 뭐 이제 다른 아르곤이나 이런 걸 안 썼습니다만 결국 얘네의 압력이 전체 압력이다 이 얘기예요. 그럼 얘네가 누르고 있는 게 퍼센테이지로 조금씩 달라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압력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랑 같은 거니까 부피비는 압력비랑 같은 거예요. 또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부분의 압력은 분압이라고 했습니다. 분압은 전압에다가 곱하기 몰 분율한 것과 같다. 여기서 말하는 몰 분율은 몰 비라 그랬었죠. 그러니까 전체의 몰과 부분의 부분이라고 하면 대상의 이 비란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전체 몰이라는 건 뭐예요? 공기를 포함한 공기 안에 지금 H2S 들어가 있고 뭐 다른 것도 이런 애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 누군 거예요? H2S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 값 끊어져 버립니다. 전체 몰 이런 거 끊어지니까 결국은 몰에 의해서 기체의 분압이라는 것을 산정해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1atm 있는 것에서 0.05의 몰비를 곱하게 되면 대상 물질의 압력을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부피비는 항상 몰비랑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몰비는 부피비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압력비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P를 표현하실 때 이렇게 쓰시는 거죠.
1 ATM 여기 곱하기 0.05 몰 퍼 몰 쓰면 H2S의 분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요. 헨리상수값 0.0648 곱하기 10의 4승의 ATM 세제곱미터 퍼 리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단위만 정산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의미 없는 거고 여기 ATM 하나 살았는데 이 ATM도 여기서 쪼개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밑에서 쓰죠. 단위는 이렇게 돼 있다고 치고 얘를 뭐로 가야 돼요? 미리그램 퍼 리터로 가야 되니까 22.4 스탠다드 리터에 해당하는 대상 물질의 분자량 34g인가요? 네. 쓰시고 그럼 얘는 스탠다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랑 안 맞단 말이지. 20도 하에서의 몰 분율을 나타냈으니까 273 플러스 20 한 후에 얘 마찬가지. 그럼 지금 여기 끄는 거죠. 여기 끊었습니다. 얘 살려야 됩니다. 1g 10의 3승 mg 해서 또 끊고요. 네. 그 다음에 미리그램 살았으니까 얘만 1세제곱미터는 10의 3승 리터입니다.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에요. 이거 끊고 그러면 미리그램 퍼 리터 이렇게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있는 내용들이 뒤에 칠판 한 개가 있으니까 여기다 붙일 내용이었단 말이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나오는 C값이 있습니다. 그 C값은 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미리그램 퍼 리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음은 어느 먼지의 입경 X라고 할게요. 그것을 분포를 사별 분포상의 R로 표시하면 R은 100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0.058 곱하기 X의 N승으로 됩니다. N은 1인 먼지에 대해서 입경 1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것이 전체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를 산출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들어오는 분진이 있어요. 먼지가 있는데 몇 마이크로미터짜리가 X라고 할게요. 이게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는가를 궁금한 거야. 전체 들어오는 것 중에 내가 대상으로 삼고 싶은 것이 그럼 몇 퍼센트 정도 있을까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채로 가릅니다. 걸르는 거죠. 그럼 이제 시료를 이 안에 집어넣었을 때 위에 남는 게 있고 아래로 떨어져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채의 눈금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그런가요? 그럼 위에 남은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포를 작성하는 것을 R이라고 쓰고 얘를 적산 채상 분포 혹은 그냥 채상 분포라고 얘기합니다. 채 위에 있다 이거야. 그다음 밑에 떨어진 거 있죠. 그 안에 있던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채하 분포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R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계산 공식에다가 지금 15 마이크로미터짜리를 대입해 보면 위에 남은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그래요? 그 전체 위에 남은 퍼센트에서 100 마이너스 산식 100 마이너스 이걸 D라고 합니다. 이 채하 분포를 원하는 건 저걸 제외한 거니까 전체 100에서요. R이라고 하는 채상 분포를 빼면 D 값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저 R 값을 어떻게 얻는데? R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식이 있지만 만약 안 주어지면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베타의 DP의 N승이에요. 여기서 베타라고 하는 거 있죠? 얘는 입도 특성 계수입니다. 네, 이 얘기는 얘 값이 클수록 베타 값이 클수록 그러면 그럴수록 미세한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N 값이라고 하는 것은 균등수인데 이 N 값이 클수록 입경 분포가
조밀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 그래서 들어오는 입자들이 전체가 막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해 볼게요. 1에서부터 약 10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것들이 내가 분석해야 될 시료의 어떤 범위였어요. 그 중에 베타 값이 크다는 얘기는 이 안에서 약 한 뭐 2에서 6 마이크로미터나 뭐 한 10 마이크로미터 이내의 것들로 베타 값이 크면 구성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n 값이 크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안에서도 내가 분석해야지 될 대상의 것이 한 2에서 한 3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것이 전체 이 중에 한 85% 이상이더라. 네. 이러면 이제 분석하기가 좀 용이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입도 특성 계수나 균등수 값이 크면 클수록 조금 더 용이해집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R 최상 분포를 구하게 되면 이 안에 뭐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기 중에 dp 값만 그죠? 얘 값만 지금 15 마이크로미터로 줘놓고 나머지는 다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이미 뭐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다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100 exponential 마이너스 0.058 곱하기 15의 균등수는 대체로 1이죠. 1입니다. 해서 나오는 R값이 있을 겁니다. 그 R값이 41.90%예요. 위에 남은 게 그렇다 이거예요. 기준으로 15 마이크로미터 기준으로. 그럼 얘가 41.90인 거니까 이 안에다가 그대로 41.90 집어넣으시면 약 50면 나오겠죠? 58.10%이지. 요게 답. 13번입니다. 순수한 빙정석이 있는데 얘를 알루미늄으로 생산하는 공장에서 불소를 처리하고자 방지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공장의 알루미늄 생산 능력은 200kg/day이고요. 배기가스량은 1,500세제곱미터/미닛, 배가스 온도 50도, 압력은 760. 불소는 전량이 배기가스에 함유되고요. 빙정석 중에 알루미늄은 전량 제품화된다고 할 때 표준 상태에서 처리 시설의 처리 효율은 최소한 얼마로 유지해야 하는지 계산해 달라. 불소 배출 허용 기준은 F로서 10ppm이고요. 그 다음에 원재량은 이만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는 이렇게 찾아봐야 합니다. 일단 먼저 처음에 산식 효율을 원하는 거죠. 처리 효율은 얼마로 유지해야 하는가인 거니까 1 마이너스 유입되고 유출되는 건데 결국은 유출된다는 게 허용 기준이 그 말 뜻과 같은 거잖아요. 유출입니다. 여기서는 허용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입되는 게 있을 거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배출이랑 같은 겁니다. 어떤 공정에서 얘가 배출되는데 바깥으로 내보낼 때 방지 시설을 설치했으니까 유출되는 건 저기 10ppm 정도로만 유지하고 싶다 이거야. 그럼 그 방지 시설의 효율은 얼마여야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 불소 배출 허용 기준은 지금 F로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난 뭘 찾으면 돼요? 얘를 찾으시면 돼요. 유입되는 거. 여기 지금 단위는 같아야지 되니까 여기도 ppm 단위, 여기도 ppm 단위로서 ppm 단위로서의 F를 찾아내시면 된단 말이지. 불소를. 그러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Na3 AlF6라고 하는 이 빙정석에서 우리 알루미늄 구할 때 얻어내려고 하는 어떤 제조 공정에서 빙정석, 불소는 대부분 원석에서 얻어진다 했었죠. 유출이 된다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가공하는 공정 자체에서 알루미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불소도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알면서 빙정거리니 이런 유형은 불화 요인을 알 수 있어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필기 때 그 다음에 실기 때 이론적으로 알려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좀 생각을 해보신 후에 얘네들이 결국은 여기서 제품화가 됩니다. 공정을 거쳐서. 그럼 이렇게 나온대요. 알루미늄이 나오고 그 다음에 6개니까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던 형태입니다. 만약에 알루미늄을 여기 분자량을 제시해 줬으니까 27kg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불소는 19죠. 그래서 6 곱하기 19kg 분자량으로서 말할 수 있는데
알루미늄이 그럼 이거 했을 때 200kg per day를 생산해내. 그럼 그때 이거 지금 다 이런 식으로 전량 제품화된다 보고 있는 거니까 알루미늄이 이만큼 나오게 되면 불소 또한 이거에 비례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도 x kg per day 하루에 나오는 불소의 배출량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얼마 정도 나오냐면 844.44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건 뭐요? x 밀리리터 per 세제곱미터라고 하는 ppm의 단위로서 얘를 바꿔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844.44kg 데이에다가 우선 뭐 할까요? 이 킬로그램을 밀리리터로 가야 되니까 여기 지금 원하는 건 뭐로서 해야 돼요? 유출되는 건 불소로서로만 돼 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6개가 아니라 그냥 일반 불소로서의 것으로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랑 동시에 얘가 19kg의 불소, 그죠? 얘가 불소입니다. 그리고 얘를 표현할 때 22.4 스탠다드 세제곱미터의 기체로 표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야 얘가 잘라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얘는 됐단 말이죠. 단 온도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273 플러스 50이라고 해줘야지만 되겠고요. 그러면 얘를 세제곱미터를 또 뭐로 바꿔야 돼? 밀리리터로 바꿔야 되니까 1 세제곱미터가 10의 6승 밀리리터입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됐죠. 그러면 얘 끊어졌어요. 얘만 남았다 이거지.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하냐면 지금 뭐가 남았어? 여기 배기가스량. 지금 얘 있죠? 얘 킬로그램을 해서 이 부피로 만들었어요. 질량을 부피로 만든 겁니다. 이 날 동안 하루 동안 배출되는 이 불소를 나오는 불소를 부피로 산정을 했어요. 그 부피라는 것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배기가스량 안에. 그러니까 이 배가스량을 어떻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밑에 분모로서 1500 세제곱미터 퍼 미닛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가스량 중에 이게 불소인 거니까 여기 분모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얘 바꿔야 되죠. 이게 이렇게 될 겁니다. 1440 미닛이 원데이일 거예요. 네, 이렇게 쓰시는 거. 안 그러면 저 예전에 했던 것처럼 60 미닛 1아월 24시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60 곱하기 24 하니까 이 값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데이 끊어버립니다. 미닛 끊고요. 그럼 이제 남았나요? 밀리리터 퍼 세제곱미터. 그쵸? 그럼 이게 얼마? 545.32 이렇게 나올까요? 545.32.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 했죠. 따라서 효율은 1-545.32만큼 들어가는데 그 중에 10만큼 허용하고 싶다 했었으니까 곱하기 100까지 해주시면 98.17 네, 이렇게 풀어내실 수 있는 그런 류의 문제. 14번입니다.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의 측정 원리와 보기에 제시된 장치의 배치 순서를 서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용리액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전리가 될 수 있는 용액이 담겨져 있는 것이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내가 분석하고 싶은 것들을 끌어당겨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용리액조 안에 있던 것을 옮깁니다. 그러려면 펌프로 끌어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안에 펌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료를 주입해야 되겠습니다. 장치가 있고 그 시료 장치가 크로마토적으로 분석이 돼야 되니까 이 안에 분리관 같은 것들이 있고요. 항상 이것을 고감도로 검출해 줄 목적으로 검출기 앞에 직렬로서 뭐 설치해 줘요? 서프레서를 설치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전도도라든지 이런 각 종류의 검출기를 통해서 검출하고 성분 분석한 다음에 기록계로 보내지는 이런 일련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의 측정 순서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지금 제가 빠뜨린 거 없죠?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의는 조금 예쁘게 쓰시자고 하면 이렇게 쓰시는 거죠. 이동상으로는 이동되는 것은 액체로, 고정상에 있는 것은 이온을 교환할 수 있는 수지를 이용해서 이동상에 녹는 혼합되는 물질은 고분리는 고정상에서 충전된 이 분리관의 내로 통과를 시킨 다음에 그 시료 성분의 용출 상태를 전도도의 검출기라든지 광학 검출기로 검출하여, 만약에 쓰실 때 이런 게 헷갈려요. 전도도 검출기, 그 다음에 광학 검출기 이런 얘기가 헷갈리면 그냥 검출기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 농도를 정량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강수물, 비, 눈, 우박 등 혹은 대기먼지, 하천수 중에 이온 성분을 정성, 정량 분석하는 데 이용됩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지 뭐 이런 거 안 하셔도 되고요. 결국 저기에 강수물, 그다음 하천수에 결국 뭘 분석하는 거예요. 이온의 성분을 분석하는 거니까 강수물, 그다음 하천수 중에 이온 성분 이 정도로만 기재하셔도 괜찮습니다. 해서 있는 내용들을 쓰시면 되는 문제. 15번입니다. 측정된 오존 농도가 다음과 같습니다. 기압 평균을 계산해 달라 했습니다. 본래 이제 그 산술 평균하는 거 있잖아요. 산술 평균은 이게 평균은 평균값인데 중앙값이 좀 튄다 이거예요. 중간값이. 그래서 저기 보면 5에서부터 7까지 있는데 어떤 건 7이고 어떤 거는 뭐 80이고 혹은 75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하지가 않다 이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이제 그래프화하고 도표화하고 만드는 일련의 분석 방법을 잘 이용하려면 조금 더 평균에 알맞게끔 뭘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타내는 것이 저런 기압 평균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기압 평균을 구하는 거는 사실 식만 알면 되는 거지만 산식 이렇게 씁니다. 로그 GM이라고 쓸게요. 얘는 시그마 로그의 대상 물질의 더함, 그 다음에 대상 물질의 개수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로그 5 플러스 로그 24 플러스 A 로그 32 해서 등등등 마지막에 로그 7까지 쓰시고, 이게 개수가 몇 개예요? 9개 맞나요?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네, 9개. 써주시면 나오는 값이 있잖아요. 그 값이 얼마 나올 거냐면 1.436 이렇게 나온대요.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로그 GM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얘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반대항에다가 뭐 취해 주시면 돼? 네, 로그를 반대항에 넘기면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따라서 GM은 로그 10의 1.436이다. 하시게 되면 GM 값 나옵니다. 그 값은 27.28에 마이크로리터 퍼 세제곱미터예요. 왜냐하면 이거 ppb에 다닌 거니까. 그래요? 이 ppb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마이크로리터 퍼 세제곱미터예요. 근데 원하는 건 뭐에 단위예요? 미리그램 퍼 세제곱미터인 거니까 얘를 바꿔주셔야겠습니다. 온도 같은 거 없죠. 그러니까 22.4 마이크로미터 리터에 마이크로리터에 해당하는 오존은 48이죠. 48 마이크로그램. 그러면 10의 3승 마이크로그램이 1 미리그램 해야지만 미리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값 0.058. 네, 이렇게 푸는 문제.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GM은 이 제곱근 형태로 해서 9개를 그랬죠. 9의 루트
나머지 시그마 안 쓰고요. 이 안에 다 씁니다. 그냥 5 곱하기 24 곱하기 32 곱하기 65 곱하기 71 곱하기 75 곱하기 50 다 쓴 건가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드는 값 있죠? 그대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나와도 마찬가지로 27.28 마이크로리터 퍼 세제곱미터 나옵니다. 이걸 이제 단위 환산해서 앞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만들면 되는 문제. 네.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편하신 방법대로 하세요. 그 다음 16번이요. 유효 굴뚝 높이 60m인 굴뚝에서 토출 속도 6m/s로 오염가스가 배출되고 있어요. 가우시안 예측 모델을 적용한 결과 풍화 방향 500m 떨어진 지점에서 연기의 중심선상의 지표 오염 농도는 66 마이크로그램/세제곱미터고 Y 방향으로 50m 떨어진 지점에서 지표의 예측 농도는 23 마이크로그램/세제곱미터이었습니다. 수평 방향의 확산폭을 계산해 달래요. 그러면 이제 둘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두 개 있는 거죠. 하나는 중심선상에서의 지표 오염 농도를 계산했더니 그게 66 마이크로그램/세제곱미터. 하나는 Y 방향으로, 그럼 중심선상의 것이 아니라 수평의 것을 고려한 거죠. 그곳에서 50m 떨어진 지점에서의 지표의 예측 농도만을 주어진 상태에서 23 마이크로그램/세제곱미터였습니다. 그때 그럼 이 두 개의 어떤 공통된 점을 찾아가지고 저 확산폭을 계산하에 내게끔 만드는 건데요. 뭐가 일단 필요로 하겠냐면 관련식 가우시안의 확산 방정식을 기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C라고 하는 것은 유량 혹은 이건 배출률, 배출량이라고 했어요. 유량이라고 하면 항상 뭐 이렇게 쓰시잖아요. 네, 이런 단위로 쓰는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출률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농도 단위가 이 안에 혼재될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해서 2파이 시그마 Z 시그마 Y 풍속 U 여기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 시그마 Y Y의 제곱 여기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 시그마 Z Z 마이너스 H2의 제곱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 시그마 Z Z 플러스 H2의 제곱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첫 번째 전제 조건 중심선상에서의 지표 오염 농도를 찾는 거예요. 여기다 그리면 여기 굴뚝 오염원에서부터 오염물질이 이렇게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 풍화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을 X방향,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이 물질이 만약 확산한다고 하면 Y방향, 수직으로 확산한다고 하면 Z방향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여기까지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고려해 보면 연기의 중심선상에서의 오염 농도야. 지표를 일단 빼버리고 중심선상의 오염 농도인 거니까 수평으로의 확산은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Y는 0인 거죠. 어디에 것만 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풍화 방향.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는 이 수평 것만. 여기는 이게 수평이지. Y는 이렇게가 수평이고 이렇게 수직이라고 할까요? 수직은 또 Z라고 할 텐데 그냥 일직선. 여러분들하고 일직선 방향에 있는 것만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에 공중에 떠 있는 농도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표에 있는 거. 이거 언젠간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농도를 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기 걸 산정하려고 드는 거니까 Y는 0, 그 다음에 Z 또한 0으로 둡니다. 그럼 Y가 0이에요. 여기를 0으로 둔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전체 제곱으로 씌워졌으니까 얘는 무시야. 1값만 남은 거야. 그 다음에 Z도 0입니다. 여기도 0입니다. 그러면 얘가 전체가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Z도 0이고
y도 0인 거니까. 그럼 보세요. 얘하고 형태가 동일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 시그마 z h2의 제곱, 이렇게 쓴다고요. 그 상태에서 얘는 없는 거였고요. 여기 2가 있죠. 분자에 여기 분모에 2 있죠. 여기 두 개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 얘 y는 0이고 z는 0일 때는 c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만들어졌습니다. 이 값이 얼마래요? 이렇게 한 값이 66 세제곱미터 이었대요. 두 번째는요. 똑같은 거지만 y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y를 무시하지 않고 뭐만 무시했어요? z는 0인 것만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거는 똑같죠. 얘는 똑같아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건 같고 y를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소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y를 소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c값은 여기에 여기도 대괄호로 칠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과 같은 거죠. 밑에 있는 거는 얘가 23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y 방향으로의 확산폭을 고려한 거예요. 얘는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 y 중심선상 걸 한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거의 식을 추각해 나가면 이런 식으로 농도를 산정한 값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y 값까지 고려한 두 번째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공통적으로 뭐는 같은 거예요. 얘네하고 얘는 같은 거예요. 뭐의 차이만 있어요. 얘의 차이만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66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에다가 뭐를 고려한 값이 얘인 거예요? 23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따라서 23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라고 한 값은 66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계산된 값에다가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 시그마 y y의 제곱한 값과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될까요? 그러면 y는 앞에서 뭐라고 주어졌어요? 잡았습니다. 50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뭐만 찾으시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네, 시그마 y만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제 이항 전개시키실 때 뭐 먼저 ln을 씌우셔도 되고 23 나누기 66 한 다음에 나머지 거 익스포넨셜을 반대항에 넘기면 ln이 되는 거죠. 그래서 ln 23 나누기 66 잠깐만 보여드리면 미지수 계산 이거까지 만드시고요. 네, 여기까지 만드신 다음에 이 수치 50 집어넣고 미지수 계산하는 거 계산기를 이용해서 시그마 y는 얼마입니다. 바로 뽑아내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50이라 했죠? 이거 모르는 거고. 네, 이런 형태인 거니까요. 여기 계산된 값에다가 다시 또 0. 마이너스 0.5로 나누고 거기에다가 2분의 1승 씌운 다음에 얘 50 먼저 나눈 다음에 반대로 돌리든가 해서 시그마 y 값 찾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이 얼마일까요? 시그마 y는 34.44m. 네, 이렇게 푸는 문제. 예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저 때는 6차 교육과정이라 해서 그
과학 있죠? 과학과 그다음에 이제 이과생들도 전부 이제 사회나 뭐 역사, 지리 이런 걸 알았어야 됐고 그다음에 문과생들도 생물이나 화학, 물리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아서 그 중에 두 개인가 선택해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지만 윤리나 뭐 이런 것들도 하나씩은 택해서 들었어야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유명 학원을 가잖아요. 유명 학원을 가면 그 강사분들마다 거기 계신 선생님들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막 이런 걸 잘 그리시는 분, 따라라락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전 지금도 못합니다. 따라라락 막 이렇게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색깔을 형형색색 엄청 예쁘게 잘 쓰시는 분들. 그다음 제가 본 분 중에 제일 독특하셨던 분은 물론 그때도 이제 그 인터넷 강의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 인강은 좀 사실 좀 뭐라 그러죠? 지금처럼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이거 내가 너무 내 스스로를 디스하는 것 같은데 PMP인가? 예, 그때 그게 있었어요. 그걸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현장 강의 가시거나 그랬어야 돼요. 핸드폰으로 아직까지는 개발되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그분들 중에 제일 신기했던 분이 이게 일부러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쓰시다가 분필을 뚝 떨어뜨려요. 아니 이게 부러뜨려요, 먹어요. 그러면 이제 긴 걸 쓰지 않으면 되잖아. 짧은 거 쓰면 되는데 긴 걸 자꾸 쓰더라. 이렇게 쓰면서 떨어지면 지금 여기 칠판 밑에 이런 그 받침대가 좀 이렇게 두꺼운 편이라 떨어져도 이 바닥까지는 안 떨어지는데 그 선생님들 강의의 칠판은 엄청 길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다가 뚝 떨어지면 바닥으로 떨어져요. 근데 그 선생님 진짜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이 앞발로 이렇게 들어 올려서 차서 잡는 것도 아니고 이 꺾어서 있죠. 이 뒤로 꺾어서 뒷발로 이렇게 탁 차가지고는 다시 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써요. 그게 우연이면 한 번이면 오 그러고 말았을 거야. 근데 그게 진짜 기예처럼 그 한 3시간짜리 강의에 한 4번을 부러뜨려 먹었는데 그 4번 다 진짜 이렇게 탁 쳐가지고 잡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저는 그분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 수업 내용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부러뜨려 먹은 걸 쳐가지고 잡은 그것만. 그럼 제가 그거를 연습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해봤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단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치는 것도 안 돼. 그분 보고 싶네요. 갑자기.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되죠? 네, 17번입니다. 배기가스량이 500 스탠다드 세제곱미터 per hour. 그다음에 염화수소의 농도가 800 ppm이고 순환수량이 있고 세정 효율이 이만큼. 그래서 분무탑 쓴대요. 8시간 작업한 후에 순환수의 pH 계산해 달라. 일단 산식. pH는 로그 수소이온의 몰농도의 역수를 취한 값에 로그를 씌운 거죠. 여기에 대괄호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대괄호 쓴 거. 이게 뭘 의미하는 바와 같다? 그렇습니다. 몰 퍼 리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다. 그럼 나는 이제 수소이온의 몰농도를 산정해야 돼. 근데 여기 수소를 함유하고 있는 게 누가 있어요? 그죠? 염산입니다. HCl이 있잖아요. 물하고 반응해서 가수분해되면 이렇게 이온화돼서 떨어져 나와요. 응? 그러면 자, 얘가 1몰일 때요. 얘도 마찬가지 1몰인 거고요. 비로소 얘도 1몰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누구의 것만 힌트로 얻고 있냐면 염화수소의 농도, 그다음 배가스량에 관련한 것만 얻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얘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찾아낸 후에 곱하기 반응비, 우리 많이 했던 거 있죠. 이걸 쓰면 된단 말이야. 얘에 대한 내용들을 쓴 다음에 몰 퍼 몰로 취하면 됩니다. 얘가 누굴까 그럼? HCl. 얘가 누구? 수소이온 거.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거는 HCl의 조건상 제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기재한 다음에 의미를 잘라내서 얘 걸로 가면 돼요. 근데 어차피 1대1이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의미상 부여될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어 만약에 황산 같은 거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EH 플러스로 떨어져요. E 마이너스. 그럼 얘 1몰일 때 얘는 2몰이잖아요. 그럼 다르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원래 그냥 1대1인 거니까 얘 거 구하면 되지. 했다가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해. 물론 이제 잘 안 쓰긴 합니다만.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일단 난 뭘 원하냐면 X 몰 퍼 리터로 가야 돼요. 이걸 가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제시가 되어 있냐면 들어오는 가스 500 스탠다드 세제곱미터 per hour
이 안에 800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뒤에 어차피 그 좀 단위 정산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어차피 온도가 없거든요. 온도 없으니까 그냥 바로바로 끊어 볼게요.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순환 수량이 있대요. 그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5세제곱미터. 어차피 이 가스가 들어와서 여기 있는 거의 의미가 결국은 어느 공간 내에 녹아져 있는 얘 값이 얼마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가스가 들어와서 이 세정액 안에 있는 대상 물질의 값을 산정하는 거니까 분모에 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이제 리터로 나와야지 되니까 뭐 이렇게 계속 해봅시다. 그 다음에 시간부터 그냥 끊어버릴까요? 파워 여기 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얘 미리리터를 결국은 이 분자 단위는 뭘로 나와야 돼요? 몰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1몰에 해당하는 것은 대상 물질의 그람 분자량으로 표현되니까 36.5g 이게 누구야? HCl 거입니다.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는 지금 안 맞죠?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래요. 부피를 써서 바꿔줘야 합니다. 36.5g이 22.4리터이다. 쓰게 되면 그람은 끊어지고요. 얘만 바꾸면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만 해도 되지 않을까? 얘 리터는 살리고 몰은 여기 살았잖아요. 몰은 살았으니까 어차피 적이 없으니까 온도가 없으니까 스탠다드고 뭐고 의미의 어떤 부여가 될 필요가 없이 그냥 단위만 맞추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차이가 있잖아요. 10의 6승 밀리리터가 1세제곱미터. 자 이렇게 써버려도 돼요. 그러면 여기 끊고 밀리리터 끊고 그럼 살아남은 게 몰 퍼 리터인 겁니다. 그 다음 효율. 네, 저런 거 중요하죠. 85. 됐죠? 나머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없는 게 아니야. 다 했어. 자, 이 몰은 누구 겁니까? 아, 맞아요. HCl 겁니다. 근데 제가 앞에 뭐라 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HCl인 거고 결국 내가 찾는 건 누구예요? 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해야 돼? 얘 HCl 1몰일 때 수소이온은 1몰입니다. 이걸 써줘야 사실 맞는 거예요. 얘가 HCl. 얘가 이겁니다. 이 과정을 써줘야 돼. 이거 안 써도 됩니까? 뭐 그걸 해가지고 답이 동일하고 잘 나오고 그냥 여러분들이 얘 뭐 1대1 비율인 거 알겠지 이렇게 채점하는 경우가 대다수니까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가 있으니까 의미상으로는 기억해 두실 필요 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값 있을 겁니다. 0.0243. 그러면 pH는 0.0243 한 값에 1. 그죠? 그러면 이게 1.61이요. 네, 이렇게 찾으시는 문제. 자, 18번입니다. 다음 중력 집진 장치에서 길이가 이만큼, 높이 이만큼, 분진 밀도 이만큼, 점도 이만큼. 최소 제거 입경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바로 하셔도 돼요. 중력 집진 장치인 거니까 산식 dp인 거고 최소로 제거되는 입경인 거니까 미니멈이라고 써서 이렇게 씁시다. 그 다음 단위는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쓸 때는 18 뮤의 V의 H 로우 P 마이너스 로우 G의 길이 있죠? 네, 이거의 루트 10의 6승 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걸 그냥 풀면 이거 가지고 그대로 쓰면 이게 헷갈리거나 잘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는 어디서부터 유추해 나가야 되냐면 중력 집진 장치의 관련식 있죠. 효율식. 중력 집진 장치의 효율. 지금은 100%를 가정하는 겁니다. 효율이 안 주어졌기 때문에 이론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VG V 곱하기 L의 H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이 VG는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죠. 어떻게? 18 뮤에 분모에 누구 있어? 속도랑 높이 있으니까 쓰시고 그 다음 dp 제곱 로우 p 마이너스 로우 그 다음 중력과 속도 g까지 쓰는 얘가 누구예요? 얘가 VG인 거지. 그런가요? 그 다음 장치의 길이 있네요. 여기에 L만 고려하시면 된다 이거야. 그 상태에서 이 산식은 어디서부터 만들어진 거냐면 얘가 100%라고 가정했을 때 요 dp 있죠.
얘를 바깥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면 얘가 끄집어진 거니까 어떻게 돼? 뒤집어졌다 이거야. 네, 이렇게 된 거예요. 단 여기 아까 제곱이 있었던 거를 벗겨내야 되니까 반대항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형태인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제가 10의 6승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안에 들어가는 속도나 점도나 높이나 이런 것들을 무슨 단위로 하고자 하는 거냐면 MKS 단위로 할 때 얘를 찾고자 하는 걸 마이크로미터로 원하면 10의 6승을 쓰시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 이루어지는 산식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CGS로 했어요. 그럼 이 10의 6승이라는 것까지 쓰는 게 산식인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거는 단위 정산을 해봐야 알아. DP가 대부분 마이크로미터지만 마이크로미터가 아니야. 그런 상태에서 얘네들을 MKS로 넣고 10의 6승으로 쓴 게 산식이 맞는가? 그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어떨 때 전제 조건이 여기 6승 차이 나잖아요. 그럼 여기 나오는 게 자, MKS 단위계로 해서 여기 나오는 게 미터의 단위로 나올 거라고. 그 미터의 단위를 마이크로미터로 변환하는 인자가 이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막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식은 이렇게 되어졌다고 보고요. 약속도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보고요. 그 안에 그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뮤 같은 거 있죠. 점도인데 얘는 지금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그람 퍼 센티미터 곱하기 세큰 거니까요. 얘를 MKS 단위기로 바꾸시면 아마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의 킬로그램 퍼 미터 곱하기 세크로 나올 겁니다. 그것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분진 밀도 저것만 바꿀까? 분진 밀도는 로우피라고 하는 것은 1g 퍼 세제곱 센티미터인데 얘 바꾸면 천임 단위로 바뀝니다.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온도 안 줬죠? 온도 주어지면 공기 밀도는 보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나머지 다 됐어요. dp 미닛은 18 곱하기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여기에 속도는 속도 1.4. 왜 저기 안 보였죠? 1.4. 그 다음에 높이 5. 그 다음에 1000 마이너스 1.3 곱하기 9.8. 그 다음 길이는요 10이요. 이 값에 루트를 씌운 거에 10의 6승 해야지만 마이크로미터의 단위로 나오더라. 그렇게 해서 계산된 값 160.46 이렇게 나오실까요? 뭐야? 이거 잘못 썼어요. 오타 160.46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네,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19번입니다. 80%의 효율을 갖는 전기 집진기에서 만약에 이제 유량이 2배로 증가했을 경우 배출되는 먼지량은 몇 배가 됩니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더치식을 적용해서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산식 몇 배라는 걸 물어본다. 라는 것은 항상 기존 거 대비 나중 값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존이라고 하는 것은 저 80%의 효율을 갖는 전기 집진 장치에서의 제거되고 나가는 배출되는 먼지의 양을 산정하는 것이 이거겠죠. 왜냐하면 두 번째 거는 나중 거는 유량이 2배로 증가했을 때의 먼지량 산정하는 거니까 기호로 썼을 경우 얘가 S5라고 할까요? 배출되는 먼지량. 이게 배출되는 먼지량 값입니다. 그럼 배출되는 먼지량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였냐면 들어가는 먼지량 곱하기 1 마이너스 효율로 계산해낼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기억나십니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두 번째입니다. 그럼 얘가 SO1이라고 쓰고요. SO2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는 건 동일할 거 아닙니까? 곱하기 1 마이너스 효율이에요. 이건 첫 번째 집진 장치의 효율이 되겠고 얘는 두 번째 집진 장치의 효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에 있는 얘를 구해내기 위해서 이런 걸 하나 써줘야 된단 말이죠. 관련식으로. 더치식에 따른다고 했으니까 더치식에 따르는 전기집진 장치의 효율 계산식은
효율은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집진판의 면적과 겉보기 이동 속도에 그것을 유량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효율을 주어진 형태죠. 얘는 80%인 거니까 0.8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식을 변형을 시켜보자고요. 익스포넨셜 반대쪽에 취하니까 ln 1 마이너스 효율이 되고 여기에 는을 주고 나머지 인자들 줬나요? 안 줬나요? 줬어요? 줬어요? 안 줬죠. 이거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묶어서 뭐라고 표현해요? k 값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k 곱하기 유량은 분모에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죠? 효율이 얼마래? 처음 거는 80%. 그럼 얘를 0.8로 두고 유량은 뒤집으면 되겠죠? 얘를 어차피 유량 값인 거니까 뒤집어서 표현이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k 이 값이 ln 1 마이너스 0.8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이 k라고 하는 것이 단위라든지 인자들을 다 머금고 간 거니까 굳이 여기에 단위를 기재하시거나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첫 번째 유량 값이 있을 텐데 0.6213입니다. 단위 몰라요. 네, 모르는 상태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일 때 효율을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죠, 이제는. 효율은 아까 보신 것처럼 두 번째입니다.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여기에 마이너스 k인 거죠. 여기 거 모른다고 했으니까 이거 곱하기 유량이 원래 이렇게 쓰시는 건데 이렇게 쓰시는 건데 앞에 계산했잖아요. 0.6213이라고. 근데 그게 몇 배? 2배가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2 곱하기 0.6213 한 값으로 계산된다 이거야. k는 몰라도 되는 거죠. 어차피 곱하기 하면 여기 올라가는 거고 k는 모르는 값인 거니까 그냥 1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2 곱하기 0.6213분의 1 네, 하게 되면 두 번째 효율이 나옵니다. 그렇게 계산된 두 번째 효율은 0.5528이에요. 그럼 이 안에다가 집어넣으실 수 있겠나요? 네. S0 1은 얘 모르는 거죠. SI는 들어가는 거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얘 무시하셔도 되고 그대로 쓰셔도 되고 곱하기 1 마이너스 0.8 두 번째는 1 마이너스 0.5528 네, 하게 되니까 나오는 배수가 있을 거다 말이지. 2.24배 맞아? 이런 류의 문제. 자, 그 다음에 산세척 공정 중 발생되는 NO2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50ppm이었습니다. 배출가스 온도 100도에서 가스량이 500세제곱미터일 때 CO에 의한 비선택적인 환원 방법으로 NO2를 NO로 환원시키는 데 필요한 CO의 양을 계산해 내세요. 산식입니다. 소요 CO 양 세제곱미터 단위로는 이거 스탠다드 상태네. 혹시 모르니까 일단 써봅니다. 저기 안에 온도가 있어서 는 제거 대상이 되는 NO2량 곱하기 반응비로서 CO NO2의 반응비를 취한 것이다. 쓰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반응식 일단 NO2를 CO하고 만나게 해서 뭐로 나온대요? N2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N2로 나올 때는 이제 B가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냥 NO로 나온대요. 일단 NO로 나오고 CO는 CO2로 이렇게 나와야지만 여기 산소가 3개, 여기 3개, 질소 하나씩, 탄소 하나씩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다 됐죠.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걸 세제곱미터의 부피 단위로 줬고요. 들어가는 것들이 저런 이제 ppm 단위. 그래서 이제 저는 저런 ppm 단위를 주면 반응비 세울 때 그냥 부피비로 세웁니다. 부피비는 몰비죠. 그러니까 1대1로 그냥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22.4 세제곱미터 대 22.4 세제곱미터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뒀어요. 필요로 하는 걸 찾는 거니까 얘가 주 대상인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제거돼야 될 NO2량을 산정한다고 하면 500세제곱미터. 근데 이거는 액추얼 상태 부피입니다. 100도씨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50ml per 세제곱미터입니다. 여기 역시 마찬가지 액추얼 상태인 거예요. 그 100도씨 안에 있는 대상물질 농도 값인 거니까. 그러면 얘만 이렇게 바꿔볼까요? 10의 6승 ml가 1세제곱미터.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얘 끊어버리고 얘 끊어지는 형태입니다. 그쵸? 그러나 이제 여기서 온도 보정을 한번 해줄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하면 제거되는 NO2 량을 산정한 건 맞아요. 근데 여기에 반응비를 한번 할 거란 말이죠. 곱하기 반응비. 일때 쟤네들은 뭐예요? 22.4 스탠다드 세제곱미터. 이게 누구? CO 값. 22.4 스탠다드 세제곱미터. 이 값이 NO2 값인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산해 내고 나면 액추얼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액추얼 상태인 거고 여긴 스탠다드 상태인 거니까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보정해 주기 위해서 앞에 처음부터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273 플러스 100 273 이렇게 해야지만 스탠다드 상태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듭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두 개가 같은 거니까 이러한 의미 취지상 앞에 한번 온도 보정만 했었으면 금방 풀 수 있었던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0.018 8세제곱미터가 필요로 하는 CO의 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2년 4회에 있었던 대기환경 기사 실기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음 회차의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